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입맛을 살짝 돋우는 코너 이름하여 밑반찬 뉴스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의 밑반찬은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 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통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하겠습니다. 네, 노동청 담당자가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서 연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에요. 여자들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이나 옷을 산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저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업급여는 꼭 밥 먹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네. 옷이 부족하면 옷이 살 수도 있고 여름에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도 살 수가 있는데 사치하는 여성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이 부분은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10조 3천억 원 적자예요. 복지는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적자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급 요건이라든지 지급 수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악마화하는 식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 실업급여 담당자 이분 또 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이분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이분 말을 또 정치인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네. 이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MZ세대들 사이에서 이 뉴스가 관심이 상당히 높은 뉴스가 네. 됐습니다. 실제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을 모아봤거든요. 자, 그러면 뭐 울면서 신청해야 되나요? 돈 없어서 도시락 카드 쓰는 애들이 탕수육 시켜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 해고당해서 기분 안 좋은데 실업급여라도 나오면 당연히 기분 좋지. 전 국민이 우울증 걸린 상태가 기본이어야 만족하나. 이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좀 따끔하고 신랄한 반응이 나오는데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샤넬 선글라스 뭐 이런 등등 해외여행 등등 이런 것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층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보니까요.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정수급한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고용노동부에. 네. 1.3% 전체 중에 그리고 금액으로 하면 3.9%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일반화해서 전부 무슨 다 잘못 받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무슨 공짜로 받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장 소장님께서도 뭐 드릴 수가 없다. 적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똑같습니다. 고용주가 O, 내가 O, 반반씩 내서 우리 국민연금 반반 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똑같이 반반씩 내서 본인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그것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낸 기금을 자기가 찾아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상한선이 얼마냐면 하루에 6만 6천 원. 그다음에 하한액이 얼마냐면 하루에 6만 1,568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받으면 200, 적게 받으면 190. 요걸로 한 달 사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63만 명 가운데 119만 명이 하한액을 수령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근데 하향하고 폐지하겠다? 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법을 바꿔야죠. 괜히 또 이런 발언 때문에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요. 네. 여야 간에 관련자들, 당사자들 얘기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금이 없어요. 네. 그럼 이건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합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가 내는 기금에요 2% 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고용주가 내고 가입자가 내는 거고요. 정부가 내는 포션은 2%라는 거고요. 고용보험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도를 희화화할 때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은 좋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정부가 내는 싶습니다. 기금을 2%라고 하는데 2% 내지만은 고용기금이 다 이제 소진이 되면은요 정부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꿔줘요. 이게 국민 세금이에요. 이걸 2%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지적이죠. 네, 이 이슈가 계속되네요. 아유, 좀 쉽지 않은데 누가 왜 종점을 변경했나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기자님은 답을 좀 찾으셨는지요? 저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양이. 예, 근데 따라가다 보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네. 따라가다 보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저도 지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면 안 어디서부터 됩니다. 다시 네. 시작을 해야 될지. 저 법인 추적하고 있어요. 아, 네. 추적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까지 거의 갔습니까? 지금 거의 한 90% 네. 제가 지금 추적을 했다라고 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바꿨나? 네. 오. 누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네. 어떠한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바꿨는지 네. 거의 지금 설계도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알려주시죠. 완성이 이름 되면 언제쯤 나오나요? 완성이 되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쫙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네. 어쨌든 15년 동안 논의돼왔고 7년 전부터 예타 검토를 해서 환경 영향 평가 다 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2달 만에 민간 설계업자가 이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요라고 했더니 국토부가 네. 그래 그거 좋겠네 그렇게 바꾸자. 과연 국책 사업을 이렇게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 이해 안 되는 걸 우리도 안 되니까 소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그러니까 아직 10%의 퍼즐이 지금 아 마지막 한 네. 퍼즐만 남아 있습니까? 그것만 제가 맞추면은 한번 네. 쭉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장성철 소장이 언급했던 설계회사, 이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용역회사가 국토부와 함께 양평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점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 만나보시죠. 여기에 IC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선행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교통량 자체가 적습니다, 여기가. 그 2달간의 현장 조사도 몇 차례 하고 예타에 대한 결과물도 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충분히 2개월이면 그런 방향 정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의 중간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좀.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걸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원안의 예비 타당성 조사 2년 걸렸거든요. 네, KDI가 했잖아요. 예. KDI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용역업체는 2달이면 충분히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요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2년여 기간에 걸쳐서 연구한 것을 2달 만에 아무리 민간 업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의 공신력을 좀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원안 노선에서 55%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노선이다. 이걸 가지고 같은 노선이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 김동연 지사도 밝혔지만 이 실제로 조사 비용 가운데 한 15%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 예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변경된 아니라면 아마도 이것은
예타를 새로 해야 될 가능성이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타용이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양서면으로 했던 거야. 네. 강상면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고 이게 훨씬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일로 가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예타가 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후속 조처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면서 이 안을 밀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이거 그냥 예산 따려고 하는 거야.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내부적으로도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토부 공무원들이 많이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무용론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는 저는 이 용역업체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1월 달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요. 자, 양평하고 서울하고 이 고속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용역 과업 지시서라는 것을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입찰을 시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는 예비 조사에만 석 달. 그리고 본 조사해 가지고 최종 결론 내는데 1년. 그런 타임 스케줄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스케줄을 다 무시하고 여기는 예비 조사, 검토, 대안, 결과 보고까지 2달 만에 끝냈어요. 이거는 국토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국토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 업체는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라는 농담조로서는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네. 아무리 민간업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권위 있는 정부의 기관이 지난 2년 동안 용역 타당 보고서, 예타 이런 거 다 검토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2달 만에 이걸 바꿔요? 이거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능력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네. 너무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상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안 혼나겠죠.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예. 그 국토부하고 용역업체는 아까 잠깐 말씀을 네. 하셨지만 이 변경안이 원안보다 교통량 수용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안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씩 좀 따져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교통량은 강상면이 양서면보다 일일 교통량이 한 6,000대 정도가 더 많다. 이게 맞네요, 바로 그러면.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22,000대, 예, 16,000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뭐냐? 교통량을 분석하면서 IC가 반영된 데는 강상면이고요. 양서면은 IC를 안 넣습니다. 아, 나들모. 그렇습니다. 똑같은 동등한 비교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IC가 오늘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통량이 그렇습니다. 많이 예. 증가하죠. 그건 동묘항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조건을 놓고 과학적으로 비교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경제성. 번째, 예, 경제성이죠. 이 경제성을 입증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BC.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HP라고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이 BC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안 한 것이고 그러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수치를 동등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교통량 그리고 경제성 두 가지에서 하나씩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분석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러니까 원하는 근거가 비용 편익 분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변경안은 이거 자체가 안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안 같은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이 0.82 그다음에 AHP라고 하는 사업 편익 분석은 0.508.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0.5를 넘으면 되는데 0.508이에요. 간신히 아주 넘었네요. 간신히 넘은 겁니다. 원안이. 근데 지금 만약에 강상면 안으로 바꾸게 되면 도로가 일단 2.2km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사 비용이 또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통과할 수 있겠냐,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또한 설계 용역사에서 뭐 대통령 처가 일가와 관련된 땅 거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선을 바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은 국토부나 뭐 용역회사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나 내용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고 처음 해명했던 것과
지금 나중에 해명했던 것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네. 몰랐대요. 왜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몰랐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느냐. 네네. 해명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일관되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셔야 의혹제기가 이제 그만하고 안 되거든요. 네네. 분명히 17일 날 국회 상임위가 열리잖아요. 원희룡 장관 거의 출석을 하고.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양평군과 국토부에서 왔던 여러 가지 공문들 다 분석 끝냈을 거예요. 네.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했던 해명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은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또 참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예, 김동현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싹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에서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려 경기도지사인데 궁금증이 저랑 비슷하네요. 네. 양평구는 경기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기도를 양평군이죠. 패싱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그게 또 그 송파에서 하남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도 관할 이 이죠. 기초자치단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 있잖아요. 하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광주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 그렇습니다. 하남시, 광주시 거쳐서 그리고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기는 수도권 나들이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두물머리 양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전국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책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건데 2031년 개통을 앞두고 이제 지금 이런 사달이 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2022년 7월에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를 했는데요. 이때 다 불렀습니다. 양평도 부르고 하남시도 부르고 심지어 서울시 포함해서 모두 9개 지자체를 부르면서 한 군데 딱 뺐어요. 경기도. 그래요? 왜 우리 뺐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1월, 올 1월이죠. 이때 이제 두 번째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를 하면서 자료가 나오는데요. 사업 개요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이게 어디인지 위치도가 나오는데 이 사업 개요에는 양서면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원안. 뒷장에 있는 지도, 이 위치도에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문건이에요? 수정안이 뒤섞여서 문건, 들어갔네요. 같은 문건의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상면이라는 글씨 자체가 없어요. 실종됐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국토부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여기에는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또 제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만 다른 문건을 보냈나? 라는 의혹도 가능하다. 이게 그냥 실수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도성이 좀 들어갔을까요? 월요일 날 밝혀져야죠. 월요일 날. 월요일에요? 네, 월요일에 국토 상임위가 열리니까 네. 원희룡 장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국토부의 해명은 이래요. 1차 회의 때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경기도를 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경기도를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렇긴 그래서 하죠.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냥 많이 언론에 나오던데 경기도지사가 다른 당 쪽 소속이니까 안 부른 거 아니냐. 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립니다. 기사 보고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네. 저희도 다 봤거든요. 네. 그러면 네. 특화돼 있는 분야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건이 지금 뭐 며칠째입니까? 계속 지금 이슈되고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는 장성철 소장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센 질문 아니에요? 아까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 발언을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얘기나 흔적들을 보면 네. 와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지? 국정 동력이 약화되면 어떡하지? 내년도 총선에 국민의힘이 불리하면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네. 대통령 처가 일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네. 조금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방어하고 옹호하고 총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 논란이 막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 더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건이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17일 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려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확인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도 하겠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못해요. 그리고 국정조사도 여당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안 하겠다. 네. 그러면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증인도 잘 안 나오고 또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출석 안 하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국정조사가 지속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우선 적극적으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도 형해화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0초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은 당연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억지로 그냥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여권의 한 의원은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 보도하는 좌파 성향의 언론들 가짜뉴스 법적 조치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박성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야당 때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각종 의혹들 많이 얘기하고 공격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대로 해명하라고 했거든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해명,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 이거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억지로 옹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가슴에 다 쌓아놓고 내년 선거 때 조용히 나와서 심판하셔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억지로 옹호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이 각을 또 안 세우니까 싱겁긴 하네요. 그런데 확실한 건 다음 주 꼬리곰탕 때도 우리가 양평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